여러분,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금청문 초대석인데요. 우리 금청문 주변에 다양한 일을 하시고 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특별히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올리포유, 오직 당신을 위한 브랜딩, 오야닉 커피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광주 남한산서 오얀리 커피에서 커피 관련된 일을 하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의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상이 벌써 청소년을 사랑하시는 분 같이 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처음인가요? 오야닉 커피가 남한산성 네. 성 안에 네, 있는 맞습니다. 커피숍이고, 저도 가봤는데 네. 커피숍이 이렇게 남한산성 분위기에 맞게끔 약간 한옥 네네. 분위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들어가 보면 또 굉장히 세련된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 공간을 혹시 직접 디자인하시고 인테리어 하셨나요? 직접 하기는 해야죠. 돈을 네. 지불하는 입장으로서. 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본점을 하고 있는 남한성전 같은 경우는 네.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구역이라서 네. 이미 그 지붕 형태는 모두 한옥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 한옥의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물에 보면은 그 나무에 그 흰색 벽이 흑벽 위에 흰색 회칠을 하는 형태를 실내로 좀 가지고 와서 좀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했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실내 인테리어를 전공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같이 논의하면서, 그래서 네. 항상 많은 분들이 자기의 감각을 믿으면서 실내 인테리어를 도전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는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든지 전문 일은 전문가에게. 네네. 내가 너무나 섣불리 덤벼졌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전문가를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게를 들어가 보니까 참 좋았어요. 가게 안에서 바깥을 보는 풍경도 굉장히 좋았고 여러 가지 인상적인 면들이 있었는데, 특히 안에 굉장히 큰 기계가 있더라고요. 보통 저희는 이게 로스팅 기계라고 말을 하는데 맞나요? 먼저 용어를 정리하면 로스팅 자체는 그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커피 로스터 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커피 로스터기. 네, 저희 지금 그 카페는 지금 쇼룸으로 되어 있는데 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1kg, 8kg, 그다음에 샘플 로스터기하고 총 3대의 로스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그러면 커피를 볶으시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커피는 지금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도 하시고, 네. 또 커피도 내려주시고, 또 커피를 주제로 한 여러 교육들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그리고 있고. 현재 저희가 지금 남한성은 본점이고 네. 안산에는 별도로 공장이 있어서 제조는 안산점에서 저희가 해서 다른 또 카페들도 납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금청문에서도 한 가지 프로그램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쵸, 나도 바리스타라는. 나도 바리스타. 네, 인기 굉장히 좋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이제 바리스타를 경험해 보는 거죠. 네네.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또 내려보기도 해서, 지난번에 누가 자기가 내린 커피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맛보라고 그랬는데 대표님께서 내려주신 커피 맛이 아닌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커피는 굉장히 재밌는 게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재료는 같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밥을 생각해 보면은 동식이네 엄마 밥하고 만식이네 엄마 밥하고 다르듯이 똑같은 재료들도 재료라도. 맛이 달라지는 그런 게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웬리 커피 아닌 것 같은데 물어봤는데 오웬리 커피라는 거예요. 바리스타, 그러니까 커피를 내리는 사람마다 이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리스타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저희가 얘기할 때 재료가 한 70% 정도, 네. 그 다음에 가공하는 로스팅 과정이 한 20% 정도, 10% 정도가 바리스타인데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해도 바리스타가 마지막에 그걸 잘못 만들면 좋은 재료도 안 좋게 나올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안 좋은 재료도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맛을
바리스타가 찾아낸다면 안 좋은 재료라도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바리스타의 역량입니다. 결정적인 역할. 바리스타라는 거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바리스타는 우선은 이탈리아어로 바에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을 통칭해서 바리스타라고 해요. 그래서 네. 뭐 칵테일을 만드는 사람도 바리스타. 어. 뭐 다 쓰는데 커피 쪽에서 바리스타를 쓴다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의 재료 카페에서 사용하는 좋은 원두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 그 다음에 무언가 추출 도구를 사용. 그러니까 추출 도구란 건 핸드 드립일 수도 있고 네. 에스프레소 머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출 도구를 이용해서 음료를 만들고 그것을 고객이 즐길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것. 요거를 저는 커피 업계에서 얘기하는 커피 바리스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 저는 바리스타가 커피 만드는 사람의 고유 대명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탈리아어로 바리스타. 바리스타는 커피를 내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두를 고르는 능력. 그쵸. 내릴 때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는 능력. 그래서 고객이 마시고 싶은 맛을 또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쵸. 되게 중요한 거네요. 오얀리 커피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원두. 이런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 게 제가 지금 로스터리 카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매장에서 쇼룸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제가 실험해 볼 수 있는 또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면 제가 별사라던가 그러니까. 콩사라던가 이런 콩을 원하시면 네. 제가 볶아놓은 것 중에서 그거와 가장 비슷한 콩을 꺼내서 그걸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준다든가 이게 가능한데 일반 샵에서는 좀 힘들지만 저희가 좀 특별하게 이제 쇼룸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일부러 좀 오늘 특별하게 좀 비치를 해봤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오얀리 커피인데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여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도 저희 금청문에서도 커피를 기계로 내리긴 하지만 마시는데 재밌어요. 브랜드 이름이 금청문 맛있는 브랜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만을 위한 커피를 만들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금청문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네.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어서 그렇죠. 최고의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맛을 낼 수 그렇죠. 있는 부분 콩을 좀 공급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시는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맛있는 커피를 드시고 우리 네. 청소년들을 잘 돕고 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누구나 또 여러 사람이 와서 센터에서 네. 먹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원두를 좀 만들고 싶어서 모나지 않고 좀 둥글둥글하면서도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도 맛은 또 괜찮다 이런 커피를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얀리 커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금청문 형편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이제 커피 맛을 좀 알게 됐고 커피를 이제 하루에 한 잔씩 꼭 마셔야 되는 사람이 원래 커피 안 마셨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커피 맛도 사실 되게 달라요. 이게 커피 맛이었구나 이런 걸 제가 배우게 됐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저희 이제 문화의지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한테 이제 커피에 대한 것들도 교육을 하고 계신데 청소년기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우리 금청문 입장에서 고민을 했을 때도 좀 바리스타 교육만으로는 좀 부족하진 않을까. 오히려 이 시기에는 좀 더 폭넓은 교육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커피 산업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이 커피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제가 바리스타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커피 일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예, 썼어요. 예. 제가 현재는 교육도 하고 있고 매장에서 직접 바리스타로 커피를 만들고 있고 네. 또한 제가 업체 로스팅 공장에서 제가 로스터로서 또 일을 하고 있고 컨설팅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저 혼자 사는 일만 해도 4가지 정도만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커피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 너무 편협하게 커피를 만드는 바에서 커피를 만드는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넓게 본다 그러면은 언어가 관련된 업종으로서는 커피 콩을 현지에서 고르는 Q 그레이더라는 업종이 있어요. 그래요? 그분들은 커피를 현지 생산지에 가서 커피를 농장에 가서 셀렉을 네. 하는 건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언어가 또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언어를 탑재하고 있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무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공이 커피라고 하지만 무역을 하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언어는 영어하고 스페인어 이 정도는 하고 있어야지 Q 그레이더로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넓은 거라서 커피 산업에 대해서는
알기로는 제가 보통은 이거는 NGO 단체에서 진로 탐색 교육할 때 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기엔 너무 짧고 네. 이거는 저희 카페로 오거나 저를 네. 만나면 좀 더 폭넓게 커피는 폭넓다. 너무 좀 좁게만 보지 말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청소년들, 네. 지금 우리 문화의 집의 학생들만 봐도 나도 바리스타라는 교육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커피 내리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네네. 왔을 텐데 네. 사실은 대표님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언어 얘기도 해야 되고 지리적인 이야기도 해야 그쵸. 되고 커피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역사적인 이야기도 막 들어야 되고 굉장히 박식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되거든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실 때 바리스타라는 것이 커피를 내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쵸. 커피 전반적인 산업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더 흥미가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진로가 창출될 수 있다. 네. 제가 일을 하기 전에 제가 생두 업체에서 일을 했어요. 네. 그 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야 되니까 저도 한 11월쯤 되면은 이게 무역 박람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한 지금쯤이었을 거예요. 한 8, 9월부터는 영어 공부를 그때부터 또 시작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분들하고 이제 인사말 정도는 네. 해고 중간에 무역 통역을 하는 친구들이 오거든요. 네. 그런 전문적인 왜냐면 무역 계약서에서 단어 하나에 1, 2억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어느 직업이나 그렇겠지만 반대로 커피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가 의외로 언어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고요. 무역에서 관세사라던가 무역 통역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바리스타 중에서는 보통은 처음에는 음료를 바리스타로 만들다가도 음료를 개발하는 업체, 간단한 예로 일반 큰 대기업에서 음료가 나오잖아요. 바리스타 중에서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시던 선생님 중에서 한 분도 판교에 가면 파리거리 있거든요. 네. 그 전체 음료 개발팀을 맡고 계시는 걸로 저랑 같이 학원에서 일을 하다가 그쪽에서 스카우트에 가셔서 야. 그쪽에 한 10개 점포 전체 음료를 개발해주는 그런 걸로도 가기도 합니다. 바리스타를 커피 만드는 사람으로만 인식하면 너무 폭이 좁은데 네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폭넓고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우리 청소년들이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좀 배울 수 있다. 막 이런 사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오늘 좀 많이 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바리스타로서 보통 이제 창업을 많이 꿈꾸잖아요. 창업할 때 필요한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붐이 언제였냐면 네. 커피 프린스라는 유명한 공유님이 나오셔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나도 카페 하나 주고 그리고 이제 로망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저희 때도 내가 퇴직하고 카페 하나 차려서 그렇죠. 우아하게 네. 책을 읽으면서 네. 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프로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커피 관련 업계도 통계를 하나 봤는데 18년쯤 보면은 네. 전국에 7만 1000개 정도 이야. 카페가 있었고 8695곳이 예, 했고 예. 근데 그해 창업만 13,547곳이 했어요. 이야. 그래서 카페가 줄지 않는 거지. 그 안에는 수도 없이 창업과 폐업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리고 이걸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연간 그 소득률을 보잖아요. 네. 12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폐업률이 높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될 수 있는데 야. 진입이 쉽지만 어. 단점으로는 또 거기서 퇴출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바리스타를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장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단점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장점도 얘기해 주시고 혹시 주의하라라는 입장에서의 단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청소년 시기에는 바리스타를 내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픽스를 하기보다는 진로 탐색의 영역에서 좀 열어놓고 경험하시는 것. 되게 중요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바리스타가 어떨까 하면은 요즘은 그 시간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우선 가서 경험을 해보시고 내가 이것을 진로 탐색으로 그걸 경험을 해본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단순히 그 알바비를 받는 게 아니라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장의 눈으로 좀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장단점을 제가 굳이 설명해 보지 않아도 느끼실 텐데 사장님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과 만나는 시간이 하루의 일정을 1시간으로 본다면 장점은 그 10분이 굉장히 멋있어요.
10분이 멋있어요. 장점이에요. 왜 고객하고 얘기하고 네, 한 잔 네, 맛있게 네. 만들어서 주는 예, 거 10분. 예. 장점. 예. 단점은 나머지 50분은 네. 물건을 사야 그쵸, 되고 그쵸. 예. 청소해야 예. 되고 정리해야 예. 되고 근무표 짜야 되고 또 세금 낼 거 계산해야 되고 옆에 업체는 또 다른 음료가 예. 나왔나 안 나왔나를 또 점검도 예. 해봐야 되고 트렌드가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로 보면은 10분이 장점. 멋있고 정말 깔끔해 보인다. 네. 하지만 나머지 50분의 단점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찌개 집에서 양파 갖고 하는 시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 김치 이렇게 네, 하는 네. 그런 것처럼 커피도 똑같이 있다. 그래서 보는 것만큼 커피 프린스 봤던 것처럼 화려하진 않다. 화려하진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야, 같습니다. 이거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시네요. 네, 10분만 좋다. 와, 이거 되게 인상적인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좀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쵸. 매력 굉장합니다. 네. 매력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은 이 굉장히 피드백이 빨라요. 카페에 대한 바리스타의 부분은 고객과 바로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피드백이 빠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에너지들을 바로 받을 수 있고 네. 반대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게. 그쵸. 그러니까요. 일을 하는데 행복하게 일을 한다. 거기에 돈도 번다. 너무 이거는 뭐 꿈꾸는 거잖아요. 아, 너무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둘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더 드리면 네네. 큰일 날 것 같고, 네네. 다음에 또 한번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도 우리 지역에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또 사랑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좀 하고 계신 일이라든지 네네. 기여하고 있는 일들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아. 커피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만들려고 커피를 그러셨- 시작을 했다가 그러셨군요. 지금은 커피가 주업이 되고 옛날에는 사회복지가 업이어서 커피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커피가 주업이 돼서 누구나 그렇겠지만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됐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 관련된 뭐 바리스타 교육이라던가 진로 탐색 교육. 방학 시즌에는 NGO 단체하고 지금 협약을 맺고 아이들이 저희 카페에 와서 직접 체험해 보면서 진로 탐색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요즘 특별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다른 종교 단체하고 저희가 지금 조인을 하나를 했어요. 그래서 1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곳에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야. 카페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어서 야. 앞으로도 좀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또한 바리스타에 대해서 커피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누구나 한번 더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야, 이상입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멋지시고 특히나 지금 계획하고 계신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할 수 네네. 있는 카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리스타로만 집중되지 말고 그쵸. 커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경영이라는 단어 아까 쓰셨는데 청소년들이 경영에 참여해 볼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려운 말로 경영인데 쉬운 말로 하면 장사. 그렇죠. 장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누군가를 채용해보고 누군가를 또 해고도 해보고 면접도 한번 해보고 야,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실제화됐을 때도 한 번 또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 앞에 오늘 디필 좀 해놨어요. 오야니 커피 오직 당신만을 위한 브랜딩 당신만을 위한 커피 오야니 커피입니다. 남한산성에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전화 한 통화 주시면 여러분들만을 위한 브랜딩 커피를 직접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배달도 해주시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는 분들 다른 소상공인이시나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요즘에 이제 또 수능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응원의 메시지 딱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커피를 하고 있으니까 바리스타나 다른 직업도 그것들을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단순한 해방되고 싶어 선택하는 아 나는 그냥 공부 때려치고 바리스타를 해야지 나는 공부 때려치고 유튜브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개념. 제가 꿈꿨던 거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내가 돕는 삶을 살고 네. 싶어. 이런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것들을 이제 진로를 탐색하고 청소년들에게 해주시는 말은 잡보다는 그 뒤에 꿈.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다른 사람을 돕고 싶었던 그런 꿈처럼 그런 꿈을 찾아가는, 현재는 그것들을 하기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시간, 힘들수록 좀 그런 것들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브랜딩 오연이 커피의 이유방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